말하기.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기란 뜻이겠죠. 여러분, 잘 말하려면요,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라. 자, 잘 말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말하기를 혀라고 하는 우리 신체 부위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혀를 잘 사용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조건을 뭐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이 잘 말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면, 다시 말하면 잘 말하면 인생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비유를 듭니다. 자, 배를 봐라. 그렇게 큰 배가 말이죠, 바다에 나가면 아무리 큰 배도 바다의 광풍보다는 못하겠죠. 그 큰 광풍이 몰려올 때 이 큰 배도 기우뚱거리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은 무엇을 가지고 이 큰 배를, 그 엄청난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냐면 작은 키로 뚫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 큰 배에 비해서 이 선장이 잡고 있는 키는 너무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키로 그 배는 광풍을 뚫고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혀도 이 키와 같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이렇게 큰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면 인생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혀를 만약에 잘못 사용한다면은 그 혀는, 다시 말하죠, 혀를 잘못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말하기를 잘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 그리고 마치 이 인생을 더럽히는 건 또 뭐하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 지옥불이 인생을 불태우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불이 삶을 불태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은 혀는 곧 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혀를 잘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잘 말하는 것, 그리고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벌레라든지 바다의 생물들은 우리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길들여 가고 있는데,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면 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말이죠, 어차피 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둬,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길들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잠시라도 길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말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악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혀를 잘 쓰는 훈련, 다시 말하면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항상 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유, 난 뭐 말을 잘 못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실수나 잘못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인생 살려면.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야고보가 성경에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또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라스웰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SMCRE 이론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하기, 저희가 왜 말하죠? 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잘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SMCRE가 뭐냐면 S가 sender, 그 다음에 R이 뭐예요? receiver. 그 다음에 sender와 R 사이에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ender가 메시지를
보내면 리시버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럼 리시버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이펙트, 효과가 나타나죠. 그 말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펙트가 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펙트가 없거나 말이죠.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뭔가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 효과가 없는 대화, 그러니까 이펙트가 없는 대화에서 리시버는 뭘 한탄하냐면 말이죠. 실컷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리시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좀 줄여서 요점을 이야기해봐.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만약에 리시버가 이야기한다면 이거 커뮤니케이션 잘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대화를 하면 말이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샌더의 주장. 샌더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때 얘기했잖아. 못 들었어? 넌 내가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엉뚱한 대답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샌더가 한다면 이것도 이펙트 제대로 없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자, 많은 경우 말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이 SMCRE에서 C라고 하는 것인데요. 메시지와 리시버 사이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라스웰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채널을 다른 말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시지를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어서 리시버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간에 채널. 채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샌더와 리시버의 채널이 맞아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채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강의의 주제인 말 잘하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 채널인 잘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여러분 강의가 기대되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잘 말하기,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잘 말하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대화냐, 아니면 또 프레젠테이션이냐, 강의를 할 때냐, 또는 뭐 설교를 할 때냐, 또는 우리가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면접에서 말하기를 할 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잘 말하기는 차이가 약간씩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그 중에 하나만을 딱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큰 그림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 말하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잘 말해 놓은 그런 이론적인 강의를 막 끄집어 온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말하기에 있어서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라. 오늘 전체 이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시각적인 단어를 찾고 거기에 익숙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어떤 것으로 구사하느냐, 단어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대화의 핵심이 될 수 있고 설득의 마침이 될 수 있는 단어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은 시각적인 단어로 골라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잘 말하려면 어떤 채로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문어채? 당연히 아니죠. 문어채로 이야기했다간 졸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구어채? 네,
얼핏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글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영상체. 만약에 영상체라는 것이 제가 규정을 해서 있다면 그렇다. 영상체로 이야기해라. 이것이 시대적 특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소설가 오르한 파묵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소설 쓰기는 단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소설을 쓴다는 건 글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단어로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단어로 독자의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에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말할 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부터 떠올린 다음에 말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단어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각적인 단어 선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말하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적인 단어를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것은 들려주려고 하기보다 보여줘라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디 랭귀지로 말을 시각화하라라는 것입니다. 손이라든지 여러분 눈 그리고 입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것도 말하기의 도구라는 것 잘 아시죠? 이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연습을 하려면 테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 프레젠테이션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테드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드는 내용만 좋을 뿐 아니라 어떻게 그 좋은 내용을 바디 랭귀지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 그런 어떤 발표 그런 프로그램 말고 오리지널 테드를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But in the middle of all this excitement, the rational decision maker seemed to have something else on his mind. He was saying, "Are we clear on what we just accepted? Do we get?" Very rapidly. NATO does a lot of war games to check are people well trained. Do they understand about I didn't hear back. I thought I've gone too far. I've gone too far. So I had to backpedal a little bit. I said, "Look, Solomon."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의 뭐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남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이 되고 어필이 되는 걸 우리가 보아왔을 것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손에 들고 있는 현물, 그 다음에 뒤쪽에 펼쳐지는 PPT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그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시각적 단어로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 몸과 몸짓과 말과 그 다음에 그림들이 일체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스티브 잡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말하는 걸 보고 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So, we call this FaceTime. FaceTime video calling. And it's great. It's iPhone 4 to iPhone 4. Anywhere there is Wi-Fi, and there is no setup required. You don't have to find a server. You don't have to type in anything. You don't need a special code. You don't need a buddy list. Nothing. You just make a phone call. 자, 말 잘하기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들려주려고 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래서 시각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 잊지 마라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말 잘하기를 하려면 두 번째로 눈이 중요합니다. 자, 눈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때 눈을 보고 말하라. 이거 만고의 진리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감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상대를 설득하게 됩니다. 자, 들을 때도 눈을 보고 들어라. 상대방과의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죠. 자, 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하려고 합니다. 세대,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죠. 20세대들,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 분들이 20세대들인데요. 20대들. 네. 이분들을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지털 원주민이죠. 디지털 네이티브 이전의 세대를 우리는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분들은 누구죠? 아날로그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로 이민 온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전 세대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4차원 우주인과 비교하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차원 우주인,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건 예능 프로그램에서 PD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거를 자세히 좀 뜯어보면 말이죠. 4차원이다라는 얘기는 3차원보다 한 차원이 높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분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인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구에 사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이요? 우주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오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발달된 곳에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완전 미개 문명에서 오셨을까요? 당연히 미개 문명은 우리 지구에 그 발을 밟지도 못하죠. 미개 문명이.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통상 미래 문명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바로 20세대들이 어떤 분이냐면 다른 세대들보다 차원이 한 차원 높고 그 다음에 미래 문명에서 오신 분들이다라는 이런 뜻으로 저는 4차원 우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분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2015년도에 처음 언급한 것을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께서 책으로도 써내시기도 했는데,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의 20대 중반 이후의 세대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일컬으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익숙한 단어 호모 사피엔스, 이거는 이제 슬기로운 인류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인류냐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너무 슬기로워가지고 슬기로운이 두 개가 있어요. 요즘 슬기롭다 이런 단어 굉장히 유행인데, 어쨌든 슬기롭고 슬기로운 인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그 다음 단계로 뭐로 정착이 되냐면 포노 사피엔스로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포노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슬기로운 인류란 뜻입니다. 자, 정식으로 지구촌의 인류로 인정이 된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차원 우주인이라는 표현은 미래 문명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미래 문명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주류예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흔히들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그 네이티브를 이야기할 때 그 이방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별로 되지 않는 이방인 취급, 그 다음에 주변을 서성거리는 그런 어떤 그 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0년 전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4차원 우주인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1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지구를 정복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죠. 아까 제가 포노 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슬기로운 인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지구에 얼마나 그 퍼져 있는가를 알면 이 포노 사피엔스의 그 인류의 그 숫자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지구인들이 2020년 현재 약 77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스마트폰은 50억 이상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미국에서 스마트폰인
스마트폰이 처음 개발돼 가지고 시판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2009년도에 거의 한 10년 만에 50억의 새로운 인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인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일이냐면 휴대전화가 태동해가지고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전화 있잖아요. 그것이 태동돼가지고 20억 명의 사용자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2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10년 만에 50억, 뭐 지구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그 인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디지털 네이티브, 4차원 우주인은 먼 미래에서 온 우주인이 아니라 어느덧 이 지구촌의 정식 인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주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문명의 전환기가 일어나서 문명이 이동한 것입니다.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변을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굉장히 어색하게 맴도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포노 사피엔스의 잘 말하기는 뭘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죠.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전화로 인식해서 전화 걸어서 말한다? 아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말, 다시 말하면 포노 사피엔스에게 있어서의 말은 곧 이미지고 영상입니다. 끊임없이 찍음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죠. 음성통화가 아니라 영상통화, 페이스톡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 잘 말하려면, 포노 사피엔스가 잘 말하려면 눈을 보고 이야기할 때 잘 말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도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눈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스톡이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그 이전 세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톡을 하는데 화면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눈을 마주치면 이거는 그 이전 세대가 하는 거죠. 그런데 포노 사피엔스의 눈 마주치기는 어디죠? 맞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 위에 있는 카메라에 눈을 마주쳐야 눈과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노 사피엔스의 눈은 카메라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겠죠. VR 아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VR 드라마를 보신다면 몰입감이 일반적인 영화를 그 스크린으로 볼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자기를 직접 보고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바로 앞에 있는 인물이 나를 직접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티머시한 테크놀로지다. VR이 친밀감을 조성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상대방 배우를 보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죠. 그 VR 드라마 안에서의 연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 VR을 보는 그 시청자는 VR 속에서 자기가 그 배우와 마주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뭐 여러분들은 이미 VR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배우가 그 VR 카메라에 가까이 가면 나와 좀 더 주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하게 되고, 배우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간 친밀감이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포노 사피엔스는 영상 통화를 할 때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톡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하는데 눈은 어디에 고정이요? 네, 화면 안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눈이 아니라 카메라의 렌즈를 고정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주관적인 어떤 그 의견, 그 다음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카메라와 내 얼굴을 좀 더 가깝게 해서 상대방에게 집중도를 주고 친밀감을 주고, 또 객관적인 이야기나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줄 때는 그 거리를 좀 둬가지고요, 객관적인 상황을 주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세대를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세대가 포노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포노 사피엔스의 잘 말하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있어야 된다. 잘 말하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잘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세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다. 자, 저는 듣는 것 속에 리액션도 집어넣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야고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말이죠. 더디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듣고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해라, 또 듣는 거를 빨리 해라, 이 말은 또 무엇하고 같아요? 집중해라, 경청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듣는 척 하지 말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 속으로 빠져들어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서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그 다음에 해라, 천천히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잘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듣는 것의 한 종류로 리액션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고개짓으로 긍정하는 몸짓, 또 아울러서 몸짓뿐 아니라 어허, 미국 사람들은 어허 그러죠. 요즘에 우리 그 20세대들 대부분 그렇게 또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그래? 그렇구나. 저런? 어머, 정말? 말도 안 돼. 뭐 이런 어떤 등등의 리액션들을 해주는 것, 그것은 상대방과 말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된다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이야기했죠. 채널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능한 한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말해라. 네 번째는 뭐냐면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 잠언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How beautiful is timely word. 네,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 시와 같죠. timely word. 그러니까 시간에 맞는 말, 딱 그 시간에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시기적절한 때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잘 말을 하려면요, 아무 때나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됐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도 적절한 때를 찾아서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내 말에 존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능한, 아까 그랬죠? 끝까지 듣고 말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또 끝까지 듣다 보면 내 말할 기회도 없이 대화가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절한 때를 찾아내는 것, 이것도 때에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냥 끝까지 주구장창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에 끊고 들어가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끊고 들어갈 때 상대방이 내 말할 기회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때가 언젠지를 끊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끊고 들어가서 말하는 것. 그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바로 말을 이렇게 끊고 적절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화가 오가면서 잘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때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잘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태도가 말하는 것이다. 태도라고 하면 뭐 주로 표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몸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요. 분위기에 맞는 의상 이것도 태도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면접이 됐건 프레젠테이션이 됐건 또는 파티가 됐건 어떤 장소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맞는 의상을 생각하는 것 이거는 의상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말을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태도에 있어서 비꼬는 태도는 절대 피하라. 여섯 번째, 침묵도 말하기이다. 자, 침묵 속에는요, 끊어 말하기도 표현됩니다. 언제 끊고 쉬었다가 말하기. 이것도 침묵이죠. 그 다음에 적당한 쉼.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침묵할 때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침묵에 동참하는 것도 말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풀다 보면 아까 이야기됐던 것처럼 이 길들이지 않은 혀의 본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대화를 망치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도 하죠. 침묵을 여유 있게 즐기십시오. 일곱 번째, 쉽게 말하라.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예화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하기의 달인이셨죠. 구루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군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다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어렵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고자 할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어려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어렵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할 것은 뻔한데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셔야 돼. 그럼 이제 비유를 쓰신 거죠. 뭐 간단한 비유 예를 들면 천국을 갖다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천국을 쉽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말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비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대방의 언어가 어떤 수준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들이 호모 사피엔스인지 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지 혹은 포노 사피엔스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적절하게 구사하게 되면 그들의 눈높이 안에서 아주 현명한 대화, 현명한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현명한 포노 사피엔스들은요, 우리의 윗세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그런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들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날로그 세대의 눈높이가 무엇인지도 생각해서 그들과 눈높이가 맞춰진 대화를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대화하는 그런 인류가 포노 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대방이 어른인지 또 친구인지 또 어린 상대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구사하라. 자, 여덟 번째로 말 잘하려면요, 발음과 또 강약이 잘 말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투리, 요즘은 거의 뭐 드라마의 영향으로 사투리 쓰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투리는 외국어다라고 생각하고 고치십시오. 억양이나 단어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요.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아예 오리지널 사투리를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들려야 되겠죠. 적절한 강도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너무 크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부담스럽게 상대방을 만든다든지 또는 너무 작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목소리,
이거 피해야 되겠죠. 자, 목소리의 강도가 얼마나 세야 되고 약해야 될지를 잘 조절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목소리는 말이죠. 잘 말하기에 서론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잘 하려면 이 목소리를 훈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발성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발성 연습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바깥으로 내는 연습을 하는데 이 목이나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연습을 위해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목소리가 호감 있는 목소리, 좋은 목소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호흡을 섞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빡빡한 소리, 그 다음에 너무나 저음, 너무나 고음 이런 거 계속되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들을 또 강약들을 잘 섞어서 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말이죠. 이거를 목소리가 처음에는 한 1, 2분 들을 땐 좋은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걸 1시간 계속 듣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적응을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소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갖다가 저음이었던 분들은 고음으로 소리를 내면서 막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텐션이 더 있게 되겠죠. 자, 9번째로 준비된 말하기를 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원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원고가 꼭 종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할 주제와 요점,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메모해 두는 겁니다. 혹은 진짜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교, 듣기가 쉽지는 않죠. 굉장히 힘들긴 한데 설교의 구조는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론이 끝난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3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는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서론과 3대지와 결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메모를 해두면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잘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뭘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지를 유지하면서 결론까지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10번째, 결론부터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테드 이야기 조금 했는데요. 테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말하기의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테드에서 몸짓을 사용하는 것만 배울 게 아니라 그들의 PPT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PPT를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말하기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간결하고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왜 그래요? 영어와 우리나라의 말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저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자판을 보면요. 맨 아래쪽에 스페이스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페이스바가 휘어져 가지고요. 바로 옆에 있는 자판이 툭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럼 제가 근데 그거 아무리 다시 끼려고 해도 안 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판을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와, 그러고 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면 첫 문장이 끝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뭔데? 뭘 하자는 얘기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판 새로 사야 되는데요. 요 말 한마디 하면 저는 사실 그 자판이 왜 고장났는지를 들을 이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자판 새로 사자. 그러면 끝날 이야기인데 아까처럼 그렇게 대화하면 참 상대방과 저는 시간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과 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뭐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했더니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충 설명만 해주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잘 되라고 응원하면서 격려 차원으로 돈을 주고 싶어.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영어는 이렇게 어순이 되어지죠. I want to give you money while cheering for you to go well.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I want to give you money. 영어는 뭘 이야기해요? 나 너한테 돈 주고 싶어.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네가 잘 되라고 응원하면서 격려 차원으로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싶어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어떤 경우는 답답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어수는 달라도 말이죠. 포너 사피엔스들은 한국말을 쓰지만 어수는 영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항상 잘 말하려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요점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PT를 보면 항상 우리는 결론을 먼저 보여주죠. 제가 지금 강의할 때도 강의 지금 옆에 PPT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막 서론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 PPT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가 나타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 결론이 PPT에 탁탁 박히죠. 그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PPT를 잘 구성하시면 잘 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네요. 잘 말하는 사람은요, 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사자성어로 하면 한자 4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언행일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풀면 모르는 분 없겠지만 행동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의 일치를 뭐와 일치하느냐면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할 때 언행일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먹혀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내 말이 먹히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잘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저의 말이 먹힙니다. 저의 말이 먹힌다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 말에 능력이 있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존중하게 만든다. 내 말에 존중하게 만들려면 제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만 가능하겠죠. 여러분도 데이트 많이 하시겠지만 데이트할 때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너 사랑해. 그 사랑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얘기까지 해야 되냐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남녀 사이에 이 정도 고백이 있어야 결혼까지 가는 거죠. 누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살기는 힘들죠.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자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너 그때 나한테 이야기할 때 날 위해서 죽는다고 했어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보통 뭐라 그러죠? 뭐 그때야 그랬지. 근데 뭐 라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돌아서죠.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이제 그 이후부터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잘 해도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당연히 못 믿게 될 퍼센테이지가 점점 커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000년 전에 그분, 예수님은요,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널 위해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죠? 네, 말씀한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디까지 걸었냐면 목숨까지 걸고 행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저희는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한 대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까지 능력이 있었냐면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라고 말만 하셨더니 실제로 그것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겼더라.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렇게 말만 하면 사물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까지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은 곧 나라는 사람의 인격체의 능력입니다. 흔히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도 잘 말하기는 곧 잘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말한 대로 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 그것은 잘 말할 뿐 아니라 잘 행동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자, 능력은 어디서 와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능력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작가나 희곡 대본 작가들이 대본을 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Action is believing. 행동이 믿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대 위에서나 또 영화 드라마나 TV 드라마를 보면서 연기자들이 대사를 하잖아요. 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사가 믿을만 하면, 대사대로 믿기만 하면 그 영화가 재미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분명히 저 연기자가 이 대사를 했는데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해. 그럼 우리는 그 배우의 인격이 대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배우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나 희곡 대본 작가들은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캐릭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대사 뒤에 있는 액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드러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Action is believing. 잘 말하는 것과 잘 액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애,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의 2020년 5월 23일자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밀레니얼 톡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조성은 씨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하셨냐면 2030 세대를 알려면 V 코드를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V라고 하는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visible, 그다음에 verbal. 이 2030 세대의 특징 중에 visible한 것과 verbal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는 보이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텍스트를 통한 교감이 아니라 영상을 통한 시대적 교감을 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드렸던 제목 들려주지 말고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하기다라는 것을 아마 이분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여지는 영상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여러분 세대의 특징이다. 그러면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으로 말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자, 일단 여러분 말을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언어는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 동사, 서술어, 형용사, 부사를 갖다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문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문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요점도 있고 또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알아듣기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2030 세대, 또 여러분, 포노사피엔스 세대인 여러분에게는 영상 언어가 중요합니다. 자, 너희가 2030 세대라면 영상 언어로 잘 말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영상 언어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들려주기보다는 보여주는 말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인생을 좌우한다면 영상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광고할 때 이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에 소개하는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자, 그림을 보시면 어디죠? 네, 맞습니다. 렌즈예요. 근데 이전에는 렌즈가 하나 달렸어. 그 앞뒤에 달려가지고 2개가 달리고 그 다음에 3개가 달리더니 4개가 달리고 요즘엔 5개, 6개 달린 그런 렌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광고할 때 왜 앞에 있는 어떤 스마트폰의 다른 앱의 기능들보다도 렌즈를 많이 보여주겠어요? 맞습니다. 포노사피엔스의 말하기는 바로 렌즈에 있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품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찍었다, 좋다. 포노사피엔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찍어서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양의 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초기에는 말이죠.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도 영상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막 흥분됐고 그 다음에 와 이런 영상도 있네 저런 영상도 있네라고 하는 그 영상이라는 자체 때문에 열광을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몇 년을 거치면서 영상이 무엇인지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다 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잘 말하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무언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다 듣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에 주목을 할까요? 맞습니다. 다른 것과 좀 다른 감각적인 편집을 했거나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촬영을 했거나 그 다음에 대화가 가능한 스토리텔링적인 영상을 만들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찍어가지고 그냥 올린 영상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 문법이 있다면 영상 언어에도 문법이 있다. 그래서 잘 말하려면 영상 언어의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다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vocabulary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이 vocabulary는 일반적인 vocabulary가 있지만 또 차원이 좀 높은 고급 vocabulary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vocabulary를 가지고 일상 대화를 하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좀 지식이 있거나 좀 클래스가 다른 그런 대화를 하려면 언어에 있어서도 고급 vocabulary를 구사해야 대화할 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상대방의 어떤 그 레벨이 어떤 레벨인지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포너 사피엔스에게 있어서도 그런 vocabulary가 필요한데, 포너 사피엔스는 어떤 vocabulary요? 네, 영상 언어의 vocabulary, 고급 문법, 영상 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vocabulary하고 영상 문법을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거의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국어는 뭐라고요? 국어. 네, 영상 언어입니다. 그럼 그 영상 문법 잘 배워가지고 자신의 시대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유튜브에 떠도는 일반적인 그 vocabulary보다도 한 단계 높은 고급 영상 vocabulary를 구사하도록 여러분 영상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배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말하기, 들려주기보다는 보여줘라. 이것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석대학교에는요, 영상 관련 학과가 있죠. 여러분들이 영상 관련의 학과에서 전공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좀 영상 언어의 문법을 귀로도 듣기도 하고 실제로 좀 배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포너 사피엔스로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또 대학원, 여러분 서울 방배동에는 문화예술대학원이 있는데 영상예술학 석사 과정이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학사를 끝내고 좀 더 포너 사피엔스로서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또 자신의 인생과 직업을 설계하고 싶다면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하기 강사가 뜬금없이 문화예술대학원을 왜 이야기할까? 네, 저는 참고로 영상예술학, 서울 방배동에 있는 영상예술학 석사 과정을 지도하는 전공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말 잘하는, 잘 말하는 포너 사피엔스로서의 능력 있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